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엘료 장편소설. 이상의 옮김. 출판사 문학동네. 읽는 이 2016년 클레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발로 뱀을 밟을 권능을 주었노니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할 수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1997년 11월 21일, 베로니카는 드디어 목숨을 끊을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새들어 살고 있는 수녀원의 방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난방을 끈 다음 이를 닦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베로니카는 침대 탁자 위에 놓인 수면제 4통을 집어들었다. 알약을 으깨어 물에 타서 삼키는 대신 하나씩 그냥 넘기기로 했다. 의도와 실행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으므로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그만두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 알 한 알 삼킬 때마다 결심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5분 만에 수면제 4통이 모두 비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도서관에서 가져온 프랑스 잡지 옴무 최시노를 펼쳐들었다. 잡지를 뒤적이던 그녀는 파울루 코엘료가 대본을 쓴 컴퓨터 게임에 관한 르포 기사에 눈길을 멈췄다.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호텔 그랑위니용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그 브라질 작가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눈 인연으로 그녀는 그의 책 발행인이 베푸는 만찬에 초대받았다. 하지만 초대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는 갖지 못했다. 하지만 만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그 작가가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이승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평소 아무 관심도 없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살아오는 동안 줄곧 그녀는 그렇게 행동했다. 항상 손 닿는 곳에 있는 것에 만족했다. 지금 손에 든 이 잡지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기사의 첫 문장이 그녀의 천성적인 수동성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 뱃속의 수면제들은 아직 녹지 않은 상태였다. 베로니카는 천성적으로 수동적이었다.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로서는 처음 갖는 느낌이었다.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느닷없이 그 문장과 마주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컴퓨터 게임에 관한 사파에 이어 기자는 하나의 질문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슬로베니아는 어디에 있는가?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베로니카는 생각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는 존재했다. 여기, 이 방 안에, 저 밖에, 그녀를 둘러싼 산들 속에, 그리고 그녀의 눈 아래 펼쳐져 있는 광장에. 슬로베니아는 그녀의 조국이었다. 베로니카는 잡지를 곁에 내려놓았다. 이제는 슬로베니아 사람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분개할 필요가 없었다. 조국의 명예도 이젠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지금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이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삶을 마감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그녀가 항상 꿈꾸어온 방식으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알약으로. 거의 6개월 동안 베로니카는 그 알약들을 찾아 헤맸다. 한때는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거라 여기고 손목을 그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 방에 피가 흥건히 고일 거라는 걸, 수녀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심어줄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살을 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누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맥을 끊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녀들은 서둘러 사건을 잊고 방을 말끔히 청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을 다시 새놓는데 어려움이 많을 테니 말이다. 20세기 말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고 있다. 물론 류블라냐의 몇 안 되는 고층 건물들 중 하나를 골라 그 꼭대기에서 몸을 던질 수도 있었다. 추석, 류블라냐, 슬로베니아의 수도. 하지만 그런 식의 자살은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지 않을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받는 충격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만신창이가 된 딸의 시신을 확인까지 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손목을 긋는 것보다도 못했다. 그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두 분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테니까. 그분들은 결국 딸의 죽음에 익숙해지겠지만 딸의 으깨진 두개골은 도저히 못 잊으실 거야. 권총자살, 투신자살, 목을 매는 방법. 이 모두가 그녀의 여성스러운 본성에 어울리지 않았다. 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도 보다 낭만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동맥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다. 버림받은 공주들이나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그 다양한 예들을 보여주었듯이. 베로니카는 알고 있었다. 마음 먹은 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그녀의 불평에 민감한 두 남자친구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그녀의 거듭된 호소에 그 도시의 한 카바레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수면제를 각자 2통씩 슬쩍 해왔다. 베로니카는 수면제 4통을 일주일 동안 침대 탁자 위에 놓아둔 채 다가오는 죽음을 끌어안고 사람들이 삶이라 부르는 것에 초연히 작별을 고했다. 이제 결심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게 되어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했다. 그녀는 금방 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다. 컴퓨터 게임에 관한 기사가 도대체 어떻게 슬로베니아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바보 같은 문장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지? 보다 흥미로운 소일거리를 찾지 못한 그녀는 그 기사를 끝까지 읽기로 했다. 그러고는 곧 그 게임이 단지 인건비가 가장 싸다는 이유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취급된 이 이상한 나라 슬로베니아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달 전 그 게임의 출시를 기념해 제작자인 프랑스 여자가 전 세계 기자들을 초청해 블레드의 한 성에서 리셉션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베로니카는 그 행사를 놓고 그 지역 언론이 벌린 논란 때문에 사람들이 대사건이라도 벌어진 양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행사를 위해 게임의 중세적인 분위기를 한껏 살린답시고 성을 완전히 재치장한 것도 화제거리였지만 주최 측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기자들은 초청해놓고 정작 슬로베니아 기자는 단 한 사람도 부르지 않은 게 화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쓴 모든 경비를 주최 측이 부담하는 덕분에 처음으로 슬로베니아에 와서는 다른 기자들과 친분을 쌓기로 마음먹고 아마도 흥미로운 말들을 주고받으며 돈주머니도 끄르지 않은 채로 먹고 마셨을 그 사람은 자기 나라의 그 잘난 지식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농담으로 기사를 시작했으리라. 모르긴 해도 그는 아마 편집부의 동료 기자들에게 슬로베니아의 전통적인 관습과 슬로베니아 여자들의 촌스러운 옷 맵시에 대해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들을 짓걸어댔으리라. 어쨌거나 그건 그의 문제였다. 죽어가고 있는 베로니카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사후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하는가, 혹은 몇 시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될까 하는, 그래도 아마도 그녀가 내린 중대한 결정 때문에 그녀는 자꾸만 그 기사에 신경이 쓰였다.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류블라냐는 신하나 다름없겠네. 베로니카는 류블라냐의 조그만 광장이 바라다 보이는 수녀원의 창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인간의 상상 속을 맴도는 아틀란티스나 레뮤리, 즉 잃어버린 대륙들처럼 말이야. 주석, 레뮤리, 예전 인도양에 있었다는 상상 속의 대륙, 에덴 동산 또는 인류 기원의 요람의 원형이라고 전해진다. 에베레스트에 가본 적은 없어도 이 세상 누구도 그 산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서 기사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럽 한복판에서 제법 알려진 잡지의 기자가 그따위 질문을 던져놓고도 창피한 줄 모른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수도 루블라냐는 더더욱. 바로 그때 베로니카에게 남은 시간을 보낼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10분이 흘렀는데도 자신의 몸에서 아직 아무런 변화도 감지하지 못한 터였다. 그녀는 그 잡지사에 슬로베니아가 옛 유고슬라비아의 분열에서 생겨난 5개의 공화국 중 하나임을 설명하는 편지를 쓰기로, 그것을 자기 삶의 마지막 행위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 편지는 그녀가 세상에 고하는 작별 인사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 편지에 자신이 자살하는 진짜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단정하리라. 조국 슬로베니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한 잡지 때문에 그녀가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신문들이 벌일 논란을 상상하며 그녀는 웃었다. 국가적 대의를 위한 그녀의 자살을 한편에서는 옹호할 것이고 다른 편에서는 비판할 것이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빨리 생각을 바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조금 전만 해도 세상과 지리적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는 기분 좋은 한때 꼭 죽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알약을 모조리 삼켜버렸으니 이젠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긴 살아오면서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맛본 게 한두 번도 아니지 않은가. 슬프거나 처참해서 또는 늘상 우울해서 죽음을 결심한 건 아니었다. 오후 산책길, 르블라냐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행복했고 자기 방 창문으로 시인의 동상이 서 있는 자그마한 광장 위에 내려쌓이는 눈을 바라보던 한낮도 아름다웠다. 한 번은 바로 그 광장 한 복판에서 모르는 이가 그녀에게 꽃을 선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거의 한 달 동안 구름 속을 떠다니듯 행복에 겨워 지낸 적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죽겠다는 그녀의 결정은 아주 단순한 2가지 이유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쪽지를 남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이유가 명확했으므로. 첫 번째 이유. 그녀의 삶은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뻔했다. 젊음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엔 내리막길이다. 어김없이 찾아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노쇠와 질병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친구들. 이 이상 산다고 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고통의 위험만 커질 뿐이었다. 2번째 이유는 보다 철학적인 것이었다.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그녀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자신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최후의 경험, 죽음, 아주 다를 게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편지를 쓰고 난 그녀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아니 그보다는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보다 알맞은, 보다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어떨지 상상해 보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튼 조바심 낼 필요는 없었다. 잠시 후면 알게 될 터였다. 몇 분이나 걸릴까?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신은 과연 존재할까? 베로니카는 모든 사람들이 던져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곧 알 수 있으리라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신이니 자신의 존재니 하는 그런 문제에 그리 깊이 빠져들진 않았다.
공산주의 구체제의 공식 교육은 그녀에게 삶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라고 가르쳤고, 그녀는 그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다. 부모와 부모의 부모 세대들은 여전히 교회를 찾았고 기도와 순례를 했으며, 그들이 간구하는 말에 신이 귀 기울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24살의 나이에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경험해 본 후에 베로니카는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끝난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경험이 아주 하찮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그녀가 자살을 선택한 건 바로 그 때문이었다. 마침내 자유, 영원히 망각.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수천 년 문명은 자살을 금기로 혹은 모든 종교적 규범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다. 인간은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다. 인류는 자손을 번식시켜야만 한다. 사회는 인력을 필요로 한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사랑이 식어도 함께 지내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국가는 병사와 정치인 그리고 예술가들을 필요로 한다. 솔직히 난 믿지 않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인간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만 해. 불의, 탐욕, 비참함, 고독일 뿐인 이러한 혼돈을 창조한 건 바로 신 자신이잖아. 신의 의도는 훌륭한 것이었겠지만 결과는 형편없어. 신이 존재한다면 그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한 피조물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야 해.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거쳐가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도 몰라. 금기와 미신은 지옥에나 가라지. 아주 독실한 신자였던 엄마는 그녀에게 말하곤 했다.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고. 그렇다면 신은 어느 날 그녀가 자살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녀의 행동에 그리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베로니카는 곧 가벼운 메스꺼움을 느꼈다. 메스꺼움은 빠른 속도로 점점 더 심해졌다. 몇 분 후 그녀는 창밖으로 바라다 보이는 광장에 더 이상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됐을까? 겨울해가 벌써 저물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리라는 걸. 바로 그때 그녀의 창 앞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 무리의 볼리비아 악사들이 민족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긴 슬로베니아의 위대한 시인 프란체 프레셰린의 동상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 볼리비아는 어디 있지? 왜 신문 기사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지? 주석 프란체 프레셰렌 1800년부터 1849년 슬로베니아의 민족 시인으로 슬로베니아 낭만주의 시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저 음악을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저물어가는 하루, 세상 저 반대편의 꿈들을 일깨워주는 멜로디, 따뜻하고 편한 방. 멈춰서서 지금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잘생긴 청년.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생의 훌륭한 추억이 되리라. 약기운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지금, 청년은 그녀가 보는 마지막 사람일 터였다. 그가 웃었다. 그녀도 웃어주었다. 그녀로서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미소에 그가 손짓으로 답했다. 그가 원하는 건 그녀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리라. 그녀는 다른 곳을 쳐다보는 척했다. 당황한 청년은 서둘러 광장을 떠났다. 그는 창문의 얼굴을 까맣게 잊을 것이다. 베로니카는 한 번 더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사랑에 굶주려 자살하려는 건 아니었다. 가족의 애정이 부족해서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불치병에 걸려서도 아니었다. 이 아름다운 오후, 류블라냐 광장 위로 볼리비아 악사들의 토속 음악이 흐르고 한 청년이 그녀의 창 앞을 지나가는 사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녀는 자신이 눈에 보고 있는 것, 자신의 귀가 듣고 있는 것에 행복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똑같은 광경을 3, 40년이나 50년 동안 보고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더욱더 행복했다. 몇십 년을 두고 봐야 한다면 이 아름다운 광경도 머지않아 독창성을 모조리 상실하고 모든 것이 반복되는 전날이나 다음 날이나 다를 게 없는 존재의 비극이 되어버릴 테니까. 이제 위장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이상도 하지.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곧장 잠들어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귓속이 윙윙거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뿐이었다. 토해버리면 죽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복통을 잊기 위해 삽시간에 지상에 내려앉은 어둠에 볼리비아 악사들에게 집에 돌아가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상인들에게 집중하려 안간힘을 썼다. 귓속의 윙윙거림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알약들을 삼킨 이래 처음으로 베로니카는 두려움을, 미지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잠시였다.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다. 22페이지